안녕하세요. 2026년 1월 2일 병원연 둘째 날입니다. 오늘 궁시렁TV에서는 프랑스의 젊은 경제학자 토마스 피케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는 1971년 5월 7일 프랑스 클리시에서 출생했습니다. 그의 부모님의 성향은 1968년 프랑스 68 혁명 세대로 트로츠키주의 정당인 노동자 투쟁의 열성 당원이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집안에서 자본과 타도운 노동 해방이라는 소리를 듣고 자라났습니다. 그러나 피케티는 부모처럼 거리에서 화염병을 드는 대신 숫자와 데이터로 저 자본주의의 거짓말을 증명하겠다라는 길을 택합니다. 감성팔이 좌파가 아니라 데이터 깡패가 된 뿌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프랑스 엘리트 코스의 정점 파리 고등사범학교 ENS에 진학하여 수학하였습니다. 이곳에서는 사르트르, 파스테르 같은 위대한 인물들이 나온 곳입니다. 불과 22세 1993년에 경제학 박사학위를 땄습니다. 논문 주제는 부의 재분배 이론. 이미 그는 20대 초반부터 어떻게 하면 돈을 나눌까만 고민했습니다. 그의 사회생활은 천재 소년, 천재 젊은이로 평가받으며 월가, 월스트리트의 논리를 거부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22세 MIT 교수로 초빙받지만 곧 사표를 던지고 맙니다. 3년 만에 사표를 던지면서 이런 말을 하고 프랑스로 돌아옵니다. 미국 경제학자들은 멍청하다. 현실의 불평등은 안 보고 칠판에 복잡한 수학 공식만 쓰면서 자기들끼리 지적 유의를 즐긴다. 이건 경제학이 아니라 수학 자위행위이다. 수학 딸딸이다. 이 소리죠. 그는 프랑스에서 아주 활동적인 그 사회 경제 연구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국립과학연구센터에서 그 다음에 파리 경제학교를 설립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미국식 경제학 말고 진짜 역사와 데이터를 보는 경제학을 하자는 취지로 2007년 세골렌 루에랑 대선 후보의 경제자문으로 활동하고 행동하는 지식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는 300년치 장부를 털어 자본주의를 고발하다라는 역대 유일의 그런 보고서를 쓰게 됩니다. 그 책 제목은 21세기 자본 Capital in the 21st Century 2013년도에 18세기부터 현재까지 20여 개국의 조세 데이터를 분석해서 결론을 내립니다. R은 G보다 크다. 즉 R은 자본 수익률이 경제 성장률보다 높다. 즉 돈이 돈을 버는 속도가 노동이 돈을 버는 속도보다 빠르므로 가만히 놔두면 빈익빈 부익부는 영원히 심해진다. 이 700페이지짜리 책은 전 세계 250만 부 이상 팔렸습니다. 피케티 신드롬을 일으켰죠. 그 다음에 19년에 자본과 이데올로기. 불평등은 자연스러운 경제 현상이 아니라 정치와 이데올로기가 만든 선택임을 증명하였습니다. 그의 주장은 참여적 사회주의 제한, 기업 이사회의 노동자 참여 의무화, 고율의 상속세 등 우리 현대 자본주의에서 골칫거리로 여기고 있는 그런 주제들을 까발리게 됩니다. 그의 주요 논문에는 애킨슨, 사이에즌 등과 함께 세계 불평등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누구나 전 세계 불평등 자료를 볼 수 있게 공개해 버렸습니다. 이분의 가장 큰 자, 그럼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미국 경제 성적표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 모두 알듯이 코비드 19 이후로 정부에서는 3개월 동안 2008년도 서브프라임 사태 때 풀었던 돈을 다 풀었습니다.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오죠. 그래서 2022년부터 모기지 이자율을 6%, 7%로 올렸습니다. 지금은 6%대 초반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S&P 500를 중심으로 한 자본 수익률은 23년도 24%, 24년도도 20%, 지금도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경제 성장률은 어떻게 됐을까요? 23년에 2.5%, 24년에 2.8%, 25년도도 2.0%대를 유지하고 있죠. 자, 물가 상승률은 어떻습니까? 23년도 3.4%, 24년도 2.5%, 현재 2% 초반대입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여기에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자본은 이자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진실. 금리가 6%대로 2배가 뛰면 주식이 폭락해 정상이지. 그러나 S&P 500은 2024년 24%, 20%를 넘게 폭등했습니다. 주로 AI와 빅테크 기업이 주도했죠. 돈 있는 사람들은 고금리 적금보다 주식으로 노동소득 성장률 2% 10배가 넘는 돈을 벌었습니다. PKT 말이 지난 3년에도 정확히 적중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물가가 9%에서 3%대로 잡혔다고 자화자찬하는 이 정부의 발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르는 속도가 줄었다는 뜻이지 가격이 내렸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여전히 3% 이상 우리의 캐시 밸류는 떨어지고 있고 우리 호주머니는 가벼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자가 3%대에서 6%대로 오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페이먼트가 50% 이상 늘어납니다. 2,000불 내고 있으면 3,000불로 된다는 소리예요. 그 뜻은 집을 가진 사람은 집값이 안 떨어져 버티면 되지만 이제 막 집을 사려는 젊은이나 이민자들은 진입 장벽이 2배로 높아졌다는 뜻입니다. 우리 다운페이 오는데 30년 걸린다, 20년 걸린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보죠. 월가 자본이 노리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너희는 평생 집 사지 말고 렌트 내면서 우리 배당금이나 채워라.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런 시스템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런 시스템이 어떻게 설계되고 어떻게 유지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자본주의 캐피탈리즘 그러면 막연하죠. 그러나 이것을 콕 집어서 이렇게 한번 어프로치 하겠습니다. 부채 기반 금융 자본주의, debt-based financial capitalism. 이 시스템의 본질은 돈이 빚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금이 돈이었지만 지금은 크레딧, 신용이 돈입니다. 자, 작동 원리는 돈이 풀릴수록 대출이 늘수록 시중에 돈은 많아지지만 그만큼 누군가가 반드시 이자를 갚아야 합니다. 이 이자를 갚기 위해 우리는 죽도록 일해야 됩니다. 전 인류를 빚쟁이로 만들어 노동하게 만드는 시스템입니다. 그 시스템의 설계자는 아까 말씀드린 토마스 PK가 밝혀냈듯이 메디치 가문에서 지킬 섬의 유령들까지 라는 것을 데이터로 밝혀냈습니다. 자, 설명드리겠습니다. 초기 설계는 르네상스 시대 때 이탈리아 메디치 가문 등 초기 은행가들이 돈놀이가 죄가 아니다라는 종교적 윤리적 빗장을 풀었고 제국주의에 들어서 네덜란드 동인도 인사와 영국의 금융가들이 주식시장과 채권을 만들어 미래의 수익을 미리 당겨 쓰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최종 완성은 역시 자본주의의 총아 미국 1913년 조지아주 지킬섬 비밀회동 JP모건 록펠러 가문의 대리인 등 월가 뱅크들이 모여 연방준비제도 FED를 설계했습니다. 국가의 화폐 발행권을 민간은행연합체가 가져간다는 충격적인 설계가 이때 완성되었습니다. 그 설계도는 무엇이냐? Fractional Reserve Banking, 부분 지급 준비 제도라는 설계도입니다. 은행법에 녹아 있습니다. 부분 지급 준비국, 즉 100원을 맡기면 10원만 남기고 90원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수 있습니다. 또 90원을 받은 사람이 다시 예금하면 또 9원을 남기고 81원을 빌려줍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 100원이었던 돈이 마법처럼 1000원으로 뻥튀기 됩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의 규정집과 상법 속에 합법적 사기의 형태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토마스 PK 말입니다. 누가 관리하느냐? 실질적인 관리자들은 국제결제은행이라고 불리는 BIS, 연방준비제도, 그 다음에 거대 자산운용사, 블랙락, 뱅가드 같은 회사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해야 될 것들은 뭐냐면 블랙